예, 뭐 우선 우리 낚시를 시작할 때는 항상 낚싯대가 제일 중요하죠. 자, 낚싯대부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뭐 낚싯대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뱅에돔 전용대가 있고 감성돔 전용대가 있습니다. 감성돔 전용대는 약합니다. 연질 때 아주 부드러운 큰 감성돔도 부드러운 낚싯대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가 감성돔 전용대고, 자, 뱅에돔도 또 전용대가 있습니다. 뱅에돔은 강합니다. 강한 허리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뱅에돔들은 그 습성이 자기 비늘을 다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감성돔보다 그 감성돔은 엄청 싫어하지만 뱅에돔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뱅에돔은 파고듭니다. 뭐 어디든지 자기가 위압감을 느끼면 뭐 굴속이든 어디든 막 파고듭니다.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뱅에돔 때는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감성돔 전용 때는 연질, 말 그대로 연질인데 힘새가 어떠냐면 5대5 그냥 4번 때부터 누워집니다. 4번 때부터 확 누워지는 게, 심지어 바트 때까지 이렇게 휘어지는 게 감성돔 전용 때입니다. 자, 반대로 뱅에돔 때는 3번 때부터 휘어집니다. 3번 때부터. 그 이유는 허리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3번 때부터 휘어지는 게 뱅에돔 때의 정석입니다. 자, 우리가 급하게 온다고 우리 뭐 감성돔, 뱅에돔 그 낚싯대 호수로 따지자면, 자, 감성돔 때는 1호 때부터 08부터 시작하죠. 뭐 심지어는 0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약한 라인으로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대가 세면 셀수록 라인이 터집니다. 대가 세니까 버티지 못하고 라인이 늘어나서 그 한계에 도달하면 터지게 돼 있는데요. 물론 여에 받쳐서 터지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못 이겨서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돔 때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감성돔들이 또 예민한 때는 엄청 예민하거든요. 약한 줄로서 큰 고기를 제압할 수 있게 만든 게 감성돔 때 연질대입니다. 연질대인데 어떻게 큰 고기를 제압하느냐? 감성돔들의 습성은 또 물면 밖으로 잽니다. 근데 대가 센 거를 썼다, 만약에 센 거를 썼는데 받았다, 밖으로 안 잽니다. 자기가 이렇게 흔들어 보고 세다 싶으면 파고듭니다. 그런데 물었는데 딱 약하다 싶으면 또 밖으로 나갑니다. 어느 게 유리하겠습니까? 들어오면 불리합니다. 왜요? 수중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불리합니다. 그런데 나가면 나갈수록 유리합니다. 왜? 나가면 나갈수록 깊어지지 않습니까? 받치는 데가 덜 납니다. 그래서 감성돔은 줬다가 힘 빠지면 꺼내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한없이 줘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은 브레이크 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냥 일반 스플링 닐도 충분히 베일을 약간 제껴 놓으면 차고 나갈 대로 주면 차고 나가다가 섭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커도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50cm든 뭐 심지어 60cm든 올릴 수 있는 게 감성돔입니다. 반대로 센 데를 썼다, 들어오면 정말 힘듭니다. 들어오면 약한 줄을 썼기 때문에 그 제압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한 연질대, 그 용어, 심지어는 뭐 빵빵대라 그러죠. 제로제로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손잡이까지 다 휘어버립니다. 자, 그런 대로도 충분히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연질대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뱅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반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뱅에돔은 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네 발을 다 잠가놓고 낚시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조금 강한 줄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뱅에돔 습성, 감성돔 습성. 자, 습성이 이럴 때 줄 굵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우리가 내만 25, 30cm 감성돔을 노렸을 때는 원줄 2호, 목줄 1호,
뭐 1.25, 뭐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예, 충분하고 조금 더 큰 사이즈, 조금 더 중내만, 뭐 예를 들어서 욕지도, 뭐 그 여수 쪽에는 좀 섬들이 많죠, 금오도, 뭐 이런 데 가면 45, 50도 나옵니다, 그죠? 그런 데서는 뭐 1.5 이상, 1.75 목줄, 뭐 2호까지는 잘 안 씁니다, 그죠? 그 정도를 쓰시면 되고, 자 원도, 우추자도 한 갔다, 저 가거도 갔다 그러면 1.75 약합니다. 절대 약합니다. 60cm 이런 감성돔들이 덤벼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줄도 잘 안 탑니다. 뭐 2호, 2.5 막 써도 2.5 쓰나 2호 쓰나 뭐 3호 쓰나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데는 물색이 탁하기 때문에 예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민할 필요 전혀 없고, 뭐 강하게 쓰시면 자기 인생고기, 누가 육자를 잡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입질을 올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고기를 낚을 수 있는 비결이 강하게 쓰라는 겁니다. 강하게. 그런데 가면 또 특히 또 원줄이 굵게 써야 되겠죠. 원줄도 굵고 목줄도 굵고 이렇게 쓰면, 자 대가 좀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영어대로는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자 그런 데서는 이 원도권에 가서 쓰는 1.5대가 정말 좋습니다. 1.5대가 쓰기도 좋고 제압하기도 좋고. 왜? 내만의 아주 조용한 내만의 감성돔하고 원도권 감성돔들은 파워가 다릅니다. 자, 내만의 감성돔들은 아무리 커도 힘이 좀 덜합니다. 왜 덜하느냐? 약한 조류에 놀기 때문에 그렇게 파워풀한 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대로도 실실 놀리면 올라오지만은, 자 원도권, 추자, 가거, 태도, 뭐 거문도 이런 원도권 감성돔들은 아주 빠른 조류, 진짜 홍수처럼, 홍수 나면 강물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엄청난 조류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류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내만의 감성돔은 같은 50cm라도 일반인이면 그런 데 있는 감성돔들은 운동선수입니다.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5대가 어울리는 낚싯대다. 하지만 뭐 경질대보다는 연질대가 낫다. 허리 힘이 누워줘야 감성돔이 뻗을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뱅에돔 이야기입니다. 뱅에돔은 또 T대라, 우리가 빡신대를 T대라 그러거든요. 연한대를 F대라 그러고, 자 T대, 빡신대를 허리 힘이 강한 T대를 뱅에돔 낚시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목줄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뱅에돔은 특이하게, 자 원줄은 좀 약하게 쓰셔야 됩니다. 가늘게, 아주 가늘게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약한 찌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력이 거의 없는 제로, 그리고 아예 없는 투제로, 뭐 가라앉는 쓰리제로, 이런 약한 저부력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굵은 원줄은 낚시에 방해가 됩니다. 자 아주 부력 없는 이 찌를 가지고 내가 놀려야 되기 때문에, 줄이 굵으면 저항을 받거든요. 물 조금이라도 가라앉습니다, 그죠? 가라앉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질을 유도하기에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거든요. 자 약하게 쓰면 약하게 쓸수록 좋습니다. 1.5호 원줄, 1.75, 요즘 1.5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1.75 이하를 잘 안 썼는데 요즘은 1.5도 많이 쓰시거든요. 자 그 이유는 줄들이 좋아졌다. 과거에 우리가 뭐 2.5, 3호 원줄을 사용했을 때 줄보다 지금 1.5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줄들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약한 줄을 사용하셔도 목줄이 터지지 원줄이 터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뱅에돔 낚시에 있어가지고. 자 그럼 목줄은 또 어떻게 쓰느냐? 내만 뱅에돔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줄의 굵기를 정확하게 판별합니다. 내가 0파를 쓰고 친구가 1호를 씁니다. 자 누가 0팔이 더 가는 걸 아시겠죠, 그죠? 누가 더 많이 잡느냐? 0팔이 훨씬 많이 잡습니다. 그거는 줄을 봅니다. 뱅에돔은 줄도 보고, 이 이빨이 아니고 이게 육모라 그러거든요. 아주 이 육모가 아주 발달돼 가지고 줄에 받치는 느낌까지 알 수 있는 게 뱅에돔입니다. 그래서 물었다 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성돔들은 한번 먹이를 보면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끝까지 공격하는데 뱅에돔들은 먹이를 한번 물었다가 나와버리면 다시 안 뭅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뱅에돔은 아주 가늘게, 심지어 바늘도 사모, 요즘은 사모가 최고입니다. 사모 진짜 잘 뭉치지도 않는 그 정도 바늘로서 낚시하는 게 요즘은 정석이 돼 있고, 그게 어떤 학습 효과, 우리가 계속 같은 낚시인들이 오늘 이 포인트에 가면 좋은 포인트는 계속 옵니다. 내일도 오고, 뭐 천둥번개가 안 치는 이상, 파도가 높아서 배가 안 들어가는 이상 계속 그 자리 가거든요. 그러면 이놈은 계속 먹이를 봅니다. 똑같은 먹이를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더 예민해졌고, 자기들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또 우리도 또 더 예민하게 채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한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바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5바늘 쓰는 거하고 3호바늘을 쓰는 거에 입질 빈도는 한 3호가 한 2배 이상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뱅에돔 낚시에 있어 가지고 뭐 바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목줄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주머니 항상 목줄지는 한두 개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내만 뱅에돔이 시작될 때, 아주 예민할 때는 목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목줄지는 한두 개씩, 요즘 뭐 발포찌도 있죠. 발포찌 해가지고 뭐 조급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민한 찌를 한두 개씩 챙겨 다니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감성돔이 항상 서식하는 것은 항상 조류가 좋습니다. 조류가 약한 것은 감성돔이 거의 서식을 하지 않거든요. 조류가 빠른 것, 우리가 본류라 그러죠. 본류 낚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류가 어떤 것인지. 자, 여러분, 이게 본류거든요. 레이저가 어떻게 나오지? 예. 자, 보이시죠? 이 조류,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여기는 본류입니다. 본류, 진짜 빠른 물, 엄청나게 빠른 물. 여기는 지류입니다. 지류. 얘가 본류가 엄청 강하니까 지류가 당겨져서 여기서 와류가 집니다. 소용돌이 칩니다. 막 그 이수신 장군의 명랑해전 보시면 막 소용돌이 치는 그 효과 있죠. 그런 효과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소용돌이 치거든요. 이런 곳에 감성돔은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자,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본류에 밑밥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류에 밑밥 주시면 절대 안 되고, 본류에 밑밥 주시면 한없이 가버립니다. 그냥 막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자, 밑밥을 어디에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낚시인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밑밥은 여기 줘야 됩니다. 여기 주면 이 지류가 이렇게 당긴다 그랬죠. 본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당겨 들어갑니다. 당겨 들어가서 와류지거든요. 그러면 밑밥이 와류 속에 있습니다. 와류 속에. 그러면 밑밥이 와류 속에 있으니까 감성돔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와류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비 투척은 본류 끝자락을 노릴 때는 본류에 바로 과감하게 던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만나면서 이래 오거든요. 자, 지류를 노릴 때는 여기 밑밥 주고 여기를 노립니다. 여기를. 와류 들어가고 이렇게 와류에 받치는 곳, 싹 채비가 가라앉아서 와류에 싹 받치는 곳에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본류를 정확하게 노리면 채비가 가라앉으면서 와류 쪽으로 들어옵니다. 와류 쪽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싹 가거든요. 그러다가 입질이 옵니다. 이게 본류 낚시, 이런 데서 무는 고기들은 파워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자, 그러면 본류찌는 또 어떻게 생기느냐? 자, 본류찌는 이렇게 좀 긴 게 유리합니다. 요즘 좀 타사에 보면 M16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위에가 넓고 밑에가 하부가 좁습니다. 근데 이 찌는 지금 제가 만든 찌인데요,
입지는 하부가 좁고 위에가 넓습니다. 예, 하부 평창이 하부가 약간 넓고 위에가 좁고 지금 사진이 이렇게 보여서 그래 보이는데, 자 이런 찌로서 본류 낚시를 하면 뭐가 유리하냐면, 자 찌톱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만큼. 그러면 아무리 멀리 흘려도 잘 보입니다. 막대치 효과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찌가 본류 낚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제 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뱅에돔 또 이야기를 하자면, 뱅에돔도 물론 본류에 있습니다. 뱅에돔도 본류에 있고, 뱅에돔도 본류 낚시에 있어 가지고는, 자 잠수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잠수찌 2제로에서 3제로, 예, 그런 찌로서 뱅에돔 낚시를 하시는 게 본류 낚시에서는 가장 큰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밑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밥도 본류 낚시, 뱅에돔 낚시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낚시하시되, 한없이 흘리는 뱅에돔 낚시는 입질이 올 때까지 한없이 흘리는 무한 흘림, 예, 계속 흘려줘야 됩니다. 계속. 가장 좋은 게 3제로입니다. 3제로 조류 속도에 따라서 조금 조류가 느리면 3제로 자체로만 낚시하셔도 되고, 조류가 좀 내가 볼 때 너무 세다, 뭐 진짜 뭐 우사인 볼트처럼 겁나게 빠르다 싶을 때는 B봉돌 아니면 2B봉돌을 바늘 위 한 60cm, 70cm 하나 물려주시면 또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뱅에돔은 밑밥에 따라 엄청나게 빠르게 부상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자, 뱅에돔이, 자, 이 긴꼬리 뱅에돔인데요. 자, 뱅에돔은 감성돔은 자기 눈 위에 먹이는 안 먹습니다. 자기 눈 위에 떨어지고 있는 먹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보입니다. 아주 성격이 느긋하기 때문에, 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그걸 보고 이렇게 먹이를 45도로 해서 탐색을 합니다. 바로 먹느냐? 절대 안 먹습니다. 한번 물었다가 놨다가, 한번 물었다가 놨다가. 아까 그랬죠. 감성돔은 미끼를 절대 뭐 이렇게 한번 물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끝까지 탐색을 합니다. 끝까지 탐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입질 반응은 어떻게 오느냐? 자 수면에서 찌가 예신이 옵니다. 한번 물었다 놓을 때 예신이 옵니다. 스물. 또 물면 또 스물. 아주 여부력을 잘 맞추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스물. 이게 계속 물었다 놓는 겁니다. 그냥 찌가 감시가 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스물. 자 감성돔은 챔질 타이밍을 아주 느긋하게 주셔야 됩니다. 찌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정확한 챔질 타이밍입니다. 스물 급하게 치면 절대 히트가 잘 안 됩니다. 계속 잠깁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찌가 싹 없어집니다. 그때 딱 치면 정확하게 여기 딱 걸립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 걸립니다. 자, 어떨 때는 찌가 쓱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거는 감성돔 유형층보다 내미끼가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감성돔들이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아주 뭐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탐식성, 그 중에 많은 개체수 중에 탐식성 강한 녀석이 와서 물고 급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찌가 순식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는 마리수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딱 나옵니다. 그럴 때는 수심을 조금 더 내려주시면, 뭐 심지어 한 1m 정도 탁 내려주시면 더 많은 입질이 옵니다. 그 밑에 더 많은 고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타이밍, 감성돔들이 입질할 때 스물 가지고 있게끔 수심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건 떴습니다. 예, 근데 너무 또 바닥에 끌어도 입질 없이 그냥 미끼가 그냥 없어집니다. 자, 그거는 너무 깊게 깔린 겁니다. 그죠? 물었다 뱉었다 하다가 미끼가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삼키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너무 깊게 주면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저 뱅에돔하고 이렇게 섞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아까 뱅에돔은 급부상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모든 우리가 낚시 대상 어종 중에 수직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 녀석은 뱅에돔밖에 없습니다. 자, 감성돔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옵니다. 대각으로 벽이 있거나 무슨 수중녀가 있거나 차가 올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절대 안 올라옵니다. 감성돔은. 그래서 미끼가 유형층을 밑에 바닥에 두고 낚시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뱅에돔은 밑밥 치는 대로 올라오거든요. 어찌 보면 수월하긴 수월한데 까다로운 녀석이 뱅에돔입니다. 자, 부상을 합니다. 뱅에돔 밑밥 치면 확 부상해가 확 물고 가는데 조금만 조건이 안 맞다면 바로 나와버리는 게 뱅에돔이거든요. 자,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자, 투제로찌를 쓰고 목줄을 1.5를 한 3m 정도 둡니다. 1.5를. 그리고 그 밑에 1.75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냥 1.75를 쓰면 안 문답니다. 제주도 현지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냥 통으로 1.75를 쓰면 잘 안 문답니다. 1.5를 쓰고 덧대서 1.75를 한 30cm나 1m 이렇게 쓰시면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온답니다. 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주 정말 예민해져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작은 바늘을 쓰냐, 누가 더 예민하게 하느냐에 따라 잡고 못 잡고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도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16명 갔는데 조항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촬영에 실패는 했지만은 그렇게 이 뱅에돔은 부상도 잘하지만 까다로운 녀석이다. 부상을 잘하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게 뱅에돔입니다. 이물감 최대한 줄이고 미끼를 자연스럽게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뱅에돔 낚시. 지금 제주도에서는 긴꼬리 뱅에돔을 40cm 이상을 잡더라도 5바늘 이상을 안 쓴다고 합니다. 자, 긴꼬리에 5바늘이면 굉장히 이거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긴꼬리는 일반 뱅에돔하고 입이 다릅니다. 이빨이 일반 뱅에돔은 육모라 그랬죠. 아주 부드러워서 1호 목줄도 못 터뜨린 놈이 일반 뱅에돔이고, 긴꼬리 뱅에돔은 사포입니다. 여기가 아주 손으로 끌고도 껍질이 일어날 정도로 사포거든요. 1호 목줄은 대이면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1.75,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켰다가 딱 돌았으면 바로 터져버리는 게 긴꼬리 뱅에돔인데 예. 어디까지 했죠?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받치면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5바늘을 쓴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삼키라는 뜻인데, 얼마나 입질을 얕게 하면 5바늘을 쓰겠습니까? 바늘이 크면 또 안 문답니다. 참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 방법은 또 있습니다. 또 있더라고요. 자, 크릴을 머리가 있는 크릴을 쓰면 삼켜버립니다. 머리가 있는 크릴. 보통 보면 우리는 미끼를 쓸 때 머리를 살리려고 하죠. 자, 뱅에돔 낚시는 머리를 살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번 낚시 중에 뱅에돔 낚시는 거의 한 90% 이상을 머리를 따고 씁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 우리하고 좀 멀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부산 형제성, 그리고 부산 생도 긴꼬리 있습니다. 긴꼬리 많더라고요. 자, 거기서도 저는 머리를 잘 안 씁니다. 자, 머리를 쓰면 삼킵니다. 100%. 100% 삼키고, 머리를 따고 쓰면 여기에 걸립니다. 입질 오면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탁탁 걸립니다. 자, 우리 크릴 낚시가 감성돔이나 뱅에돔이나 크릴 낚시가 정말 재밌는데, 요즘은 크릴이 밀리는 판세죠. 왜 밀리느냐? 자, 우리가 너무 크릴 많이 쳤습니다. 밑밥을. 우리 낚시인들이 밑밥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뱅에돔, 감성돔도 좋아하지만은 온 잡어가 크릴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건데, 제가 그 괌에 촬영을 갔었습니다. 괌에 촬영을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 현지 밑밥이 좀 제가 좀 불안해 가지고 크릴을 좀 가져갔거든요.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야, 그 나라 고기는 크릴을 모르더라고요. 크릴을 모르더라고요. 워낙 물색이 맑아가지고 바늘 끝에 달린 크릴이 다 보이는데, 뱅에돔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오더만은 크릴을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걸 모르는, 지금 저거 안 먹어본 거거든요. 그게 한 뭐 일주일만 계속 학습을 시키면 바로 물어버릴 건데, 그런 시간은 없고, 그래서 현지에 미끼 뭐 이상한 해초 같은 거 사용을 해서 뱅에돔 낚고 했지만은, 자, 모든 것이 학습입니다. 학습. 우리가 크릴을 계속 밑밥을 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어종들이 크릴을 사랑하게 되고, 맛있어하고, 그래서 이 잡어 등살에 크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자, 유일하게 우리 뱅에돔 낚시할 때 원도권은 아직까지 크릴이 먹힙니다. 부산 생도, 그리고 형제섬, 이런 데는 원도로 보시면 됩니다. 외섬 이런 데는 왜 완전 남바다입니다. 그 밖에 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루시오라는 그 대만 난류입니다. 대만 난류. 크로는 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옛말에 쪽빛, 쪽빛이 크로입니다. 크로시오. 쪽빛 바다가 크로시오라는 건데, 그 바다 색깔이 받치는 데가, 자, 부산 생도, 형제섬 해서 거문도 해서 저 이렇게 라인이 원도권으로 이어집니다. 저쪽 전라도 쪽에 추자를 넘었으면 없습니다. 뱅에돔이. 왜? 뻘머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지구 온난화로 자꾸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크루시오가 안 받치는 데는 뱅에돔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동해안에 부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으로 강릉 있는 쪽 동해안까지 뱅에돔들이, 과거에는 깨돔이래 가지고 손바닥만한 것들을 제 어린 시절에 뭐 그때도 예민했기 때문에 뱅에돔은 0.45, 0.65 그런 목줄로서 민장대로서 낚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파래새우, 파래새우를 써서 사용을 했지만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40cm 뱅에돔도 방파제에서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 덕분에 그런 어종들이 위에까지, 동해안까지 올라왔습니다. 뱅에돔들이. 뿐만 아니라 강담돔, 뭐 독가시치 이런 남방계 고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미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금방 파래새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체 미끼로서 파래새우가 최고였습니다. 뱅에돔은 무조건 파래새우, 아니면 홍개비라고 홍게찌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였는데, 자,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요 녀석으로 바뀌었죠. 자, 그 크루시오가 지나가는 자리 아니면은 안쪽 바다에는 이거 없으면 지금 낚시를 못합니다. 빵가루 이거 없으면 낚시 못합니다. 뱅에돔 뭐 크릴 가락 들이댔다면 무조건 뭐 우리말로 메가리, 뭐 망상어, 크릴은 뭐 이거 뱅에돔한테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자리돔 뭐 이런 녀석 때문에 갈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빵가루 밑밥에 빵가루 미끼로 바뀌어 버렸는데, 자, 이것 또한 우리가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죠? 이 또한 우리가 학습시킨 거고, 자, 이 빵가루 조법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그 유튜브님들이 아주 멋진 그 채비법들이 많은데, 그 채비법들은 자기 취향이고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이분 거 저분 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자기 게 또 생깁니다. 자기만의 또 채비가 생기고 자기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성돔 미끼는, 대체 미끼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감성돔도 많이 변했죠. 이거는 홍개비,
홍겹이다, 그죠? 자, 감성돔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순수 크릴, 크릴이 최고의 감성돔 밑밥이었고,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연배분도 계시는데, 제가 과거에 낚시를 시작할 때 민짱 때 맥낚시부터 했거든요. 민짱 때 맥낚시에 그때 크릴이 얼마나 비쌌냐면 요만한 크릴 한 개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제 어린 기억으로는. 제가 갓 20살 때부터 낚시에 미쳐가지고 이 꼴이 됐는데, 그 요만한 갓크릴 하나 냄새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완전히 썩은 크릴, 그런 크릴 가지고 감성돔 낚시를 했었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밑밥도 못 주고 한 3개 뿌리고 한 개 끼워서 낚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감성돔이 굉장히 잘 물었고 마리수도 많이 잡았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뭐 한 30년 전이죠, 그죠? 30년 전에 처음 크릴을 받고 찌낚시도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와, 지금 많이 반했습니다. 지금 크릴로 하다가는 또 하루 종일 입지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잡어들이 극성이 심해서, 자, 여러분 보이시는요 옥수수, 옥수수가 요즘 또 탁월한 미끼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우리가 그 집어제만 사용하다 보니까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어 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곡물을 막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리 막 넣고 그죠? 저도 좀 보리 많이 넣는 편인데, 보리 넣고 그게 그 집어제 만든 회사에서 옛날에 과거에 그 옥수수 깡냉이 알이 몇 개씩 들어가 있었던 집어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제품인데, 아마 그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옥수수가 먹히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잘 먹더라고요. 지금 뭐 크릴의 2배, 한 3배 정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릴 뭐 잡어가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잡어들 있지 않습니까? 메가리, 뭐 망상어 이런 녀석도 나타나면 저도 옥수수를 끼우게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무작정 옥수수 스위트콘 그 통조림 하나 들고 가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집어제에, 내 밑밥통에 옥수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더 빠릅니다. 자, 보통 한 2캔 이상을 집어제에 타고 3캔을 들고 와서 2캔 이상, 2캔 반을 집어제에 타고 반 캔을 미끼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밑밥이 들어가 있고 바닥에 옥수수가 깔려 있어야 효과를 보는 게 옥수수 미끼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와서 옥수수 미끼를 그냥 사용하느냐? 보통 보면은 옥수수를 뭐 그냥 크릴 사용하던 바늘에 3호 바늘이나 뭐 2호 바늘 뭐 그런 바늘에 바로 옥수수 알 3개, 4개 끼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효과가 더 빠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실전을 했고 방송에도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방송에도 그대로 찍었고. 자, 옥수수 여러 개가 아닌 한 알입니다. 한 알. 옥수수 3알 아니고 한 알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실험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마리수도 많이 잡았는데, 자, 옥수수 하나를 끼우기 위해서는 이 바늘이, 옥수수 알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죠? 바늘이 이거 굉장히 작은 바늘입니다. 뱅에돔 바늘 5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뱅에돔 바늘 5호 정말 작거든요. 뱅에돔 바늘 5호에 옥수수 한 알. 자, 여기 보면 살짝 바늘 끝이 보이죠? 이 바늘 끝이 살짝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걸립니다. 옥수수가 그래서 생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진짜. 지금 감성돔 시즌이 거의 끝 무렵이고 5월달이 금어기인 거 아시죠, 그죠? 금어기니까 뭐 6월달부터 하셔도 되고 가을에 하시면 정말 한번 해보시면 정말 효과 좋습니다. 잘 먹습니다. 줄 굵기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줄 굵기는 차이 없는데 바늘 크기. 요즘
그 대상어종들이 이 바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잘 먹더라는 거, 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 아까 초반에 그림을 보면, 자 초반에 왜 삼치가 나오냐 이렇게 의아해했을 건데, 제가 요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대상어종, 내가 생각하는 대상어종은, 그 대상어종 생김새를 보면 이 고기가 뜬다 가라앉는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삼치 꼬리가 어떻습니까? 고등어 꼬리하고 똑같죠, 그죠? 요 부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시리도. 자 이런 녀석들, 삼치, 뭐 우리 참치도 그렇죠. 참치도 꼬리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녀석들은, 꼬리가 이렇게 날렵한 녀석들은 회유를 굉장히, 먼 거리를 회유를 하는 녀석들입니다. 회유도 많이 하고, 표층입니다. 표층고기, 완전히 떠서 움직이는 고기. 자 표층고기. 다음에 우리 돔들은 어떻습니까? 돔들은 꼬리가 조금 세모나긴 하지만은 이렇게 펴보면 약간 일자에 가깝습니다, 그죠? 참돔이 특히나 조금 더 뾰족합니다. 그리고 긴 꼬리가 또 약간 또 뾰족하고. 자 일반 뱅에돔 보시죠. 일자입니다, 그죠? 그 일자죠. 자 농어도 약간 들어갔지만 일자에 가깝습니다. 자 말 그대로 중층입니다, 중층. 자 감성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돔도 자 꼬리 보시죠. 여러분 감성돔이 바닷고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감성돔 바닷고기 아닙니다. 자 감성돔 꼬리도 어떻습니까? 약간, 그죠? 약간 이렇게, 그죠? 약간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쫙 펴면 일자로 되겠지만은,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감성돔을 낚시하면서 너무 바닥을 끌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자 모든 잡지나 모든 방송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 감성돔 바닥 끌거라,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감성돔 바닥 끌거면 감성돔이 잡히기는 잡힙니다. 예, 아까 이렇게 대각으로 보고 입질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잡히긴 잡힙니다. 하지만 오히려 미끌림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이 날아갑니다. 자 요즘 배 시간 어떻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떨다가 아침에 해 떠가지고 한 3-4시간 하면 쳤습니다, 그죠? 12시, 요즘 11시 12시 내가 철수해버리더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에, 자 미끌림 발생해 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한 3번 발을 묶고다 다시 오면 시간 배웁니다, 그죠? 자 저는 이때까지 낚시하면서 바닥을 긁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갓 30살 때, 29, 30살 때, 예, 한국 토너먼트는 제가 다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히 저한테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자 감성돔은 바닷고기 아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낚시를 하는 도중에 느꼈습니다. 자 옆에 이제 다른 분들은 한 수심을 한 10m, 그 바닥이 수심이 10m니까 당연히 10m 정도의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8m를 줬거든요. 저는 원래 바닥 긁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8m를 주고 낚시를 했습니다. 그 바닥 긁으신 분보다 제가 한 3배는 더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자 어떤 입질까지 받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반유동을 하면, 전유동 토너먼트는 전유동보다 반유동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자 전유동보다 반유동이 빠르기 때문에 토너먼트 할 때는 항상 반유동을 합니다. 자 반유동을 하면 수심 10m를 줬습니다. 채비를 캐스팅했습니다. 그러면 찌가 매듭에 돼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5번 시알리면 5번 안에 매듭에 붙어야 되는데, 이 매듭이 안 붙는 겁니다. 매듭이 안 붙어서 그냥 채비를 해봅니다.
감성돔이 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수중여 꼭대기에서 물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감성돔이 밑밥에 부상을 한 겁니다. 물론 뱅에돔처럼 확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은, 자, 어느 정도 층까지 뜰 수 있는 고기가 감성돔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진짜 바닥을 긁어야 되는 거는, 자, 영등철 혹한기 진짜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죠? 과거에는 뭐 한 7도 8도까지 떨어지는데 요즘은 그래도 거의 10도층에 유지하더라고요. 자, 그때는 정말 진짜 뭐 잘 안 뜹니다. 잘 안 뜨고 거의 바닥층에서 입질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을 공략하시되, 자, 이때 바늘이 크면 클수록 미끌림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늘을 좀 작게 쓰시고, 작게 쓰면 작게 쓸수록 미끌림도 덜 발생하고, 특히 그 영등철에는, 자, 요걸 사용하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 깐새우 많이 아시죠? 그죠? 깐새우, 깐새우를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깐새우가 여걸림도 방지를 해주고, 자, 우리가 그 채비를 한 상태에서 깐새우를 달고 흘립니다. 흘리다가 미끌림이 발생하면 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찌가 깜빡거립니다. 그죠? 자, 깜빡 저거는 미끌림입니다. 100%. 그러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두면 100% 미끌리겠죠. 그죠? 자, 이때는 대를 살짝 아주 천천히 대를 살 들어줍니다. 이렇게 쑥 하면 안 됩니다. 쑥 하면 미끼가 생각보다 빨리 따라옵니다. 물속에서는 천천히 들어줍니다. 자, 천천히 들어주면 찌 매듭이 살 올라오거든요. 찌 매듭이 싹 올라오면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살 놔주시면 다시 제 위치 찾아갑니다. 자, 이게 열을 넘긴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우리가 쉽게 그 잡지책 보면 열을 넘겨라, 뭐 뒷줄을 잡아 열을 넘겨라. 자, 요런 게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도권에서 특히, 자, 찌가 깜빡할 때, 자, 바닥에 크릴이 되었으면 100% 미끌림이 발생합니다. 100%입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깐새우가 되었을 때는 싹 들면 깐새우가 쏙 올라오다가 그때 입질을 많이 합니다. 거의 한 80% 그때 가져갑니다. 신기하게. 그때 살 들 때 깐새우가 밑에 바닥에 이렇게 세초 같은 데 돼 있다가 우리가 살 들면 싹 떠오르거든요. 그때 공격을 합니다. 주위에 있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깐새우를 한 개 챙겨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깐새우를 한 마리 잡았으면 수심 파악됐죠. 그럼 크릴 쓰면 더 빠릅니다. 깐새우보다 크릴이 빠르긴 빠릅니다. 하지만 아까운 시간에 미끌림 이걸 캐치를 하시라고 깐새우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고, 생각보다 깐새우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감성돔 눈에 띌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깐새우 미끼 어쩔 때는 보면 탁월하게 뭐 좋은 조항을 낼 수도 있으니까 겨울 낚시는 깐새우 한 봉다리 꼭 챙기시고. 자, 요거 뭡니까 여러분? 자, 과거에는 이 새우를 우리가, 자, 이거는 그 연못에 사는 새우입니다. 일본 말로는, 일본 말 쓰면 안 되지만 일본 말로는 모예비라는 새우인데, 과거에는 옛날 우리 볼락 외줄 낚시할 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외줄 낚시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감성돔도 잘 물더라고 이게야. 크릴 미끼에 어떤 그 좀 잡어들이 많이 극성을 부릴 때 요놈이 또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요놈도 괜찮은 미끼고, 이거 말고 또 가예비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예비, 도랑새우라고, 요거보다 다리가 짧고 토화를 도랑새우라고 그러는데, 토화 미끼가 과거에 또 볼락 미끼로 완전 최고였습니다. 요 참고하시고, 자, 이 녀석 우리가 많이 보는 크릴이고, 자, 이렇게 그 모든 게 진화를 하고 변화를 했습니다. 제가 낚시 인생 30년 이상을 하면서, 제가 올해 나이가 54시거든요. 54시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살 때부터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냥 섬에서
마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4년을 섬에서 섬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 섬돌이 생활을 하고 잡지사에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자 월간 바다 낚시 그 이전에 일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일호 낚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 낚시사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90 몇 년도에서는 거의 제 사진은 맨날 잡지에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미체가 있었던 놈이고 예,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자 세월을 지나서 자 그런 낚시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크릴 예쁜 크릴 사실 진짜 크릴 낚시가 재밌거든요. 크릴 낚시가 재밌는데 지금은 안타깝게 크릴 낚시를 많이 즐기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자 여러분들 크릴 사용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냥 미끼를 끼우시는 분은 많은데 자 꼬리를 따는 게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꼬리를 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고 그 꼬리를 안 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머리는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나중에 이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제끼지거든요. 옆으로 살짝 제끼지고 꼬리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가 돼 버립니다. 저로 따라 쭉 흘러가는데 내가 뒷줄을 딱 잡으면 꼬리하고 이게 프로펠러처럼 푸르르 해가지고 목줄이 다르르 뭔지 알겠죠, 그죠? 예, 그럼 목줄 다 꼬이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찮더라도 꼬리를 따주고 그리고 꼬리를 따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빨로 물어 뜯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방송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방부제 있거든요. 예, 이거 안 좋습니다. 절대 손으로 따시면 됩니다. 이빨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통상적일 때 하는 방법이고 항상 바늘의 크기는 뭐 크릴 크다고 큰 고기 잡히는 거 아닙니다. 예, 바늘 크기에 맞춰서 크릴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바늘은 쪼맨한데 크릴 큰 거 달면 던지면 저도 떨어집니다. 저도 크릴은 날아가고 빈바늘만 떨어집니다. 그래놓고 입질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늘 크기에 맞춰서 바늘이 작으면 작은 크릴 쓰세요. 그럼 잘 안 떨어집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머리 칠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해가 달아두시면 그냥 이렇게 뱅뱅뱅 소리도 잘 안 떨어집니다. 저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멀리 원투 칠 때는 저렇게 거꾸로 끼우시고 거꾸로 끼우시되 자 이게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잡어가 조금 거성일 때 이렇게 거꾸로 끼우면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입 작은 잡어들이 발만 떼묻거든요. 예, 발만 떼묻고 앓기는 난간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성들이 먹는 그런 현상도 있고 자 여기 뱅에돔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뱅에돔은 대가리 따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예, 뱅에돔 진짜입니다. 이거 대가리 따는 게 진짜 유리합니다. 대가리 따시고 하시면 좋은 미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옥수수 아까 미끼 했고 자 우리가 거의 시간은 다 됐는데요. 오늘 내용이 오늘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제가 부랴부랴 두서없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에 조금 위협한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그죠?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오정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전유동이 효과가 좋는가요? 반유동이 좋은지? 그거 제가 빠뜨렸네 그죠? 예. 아주 중요한 뱅어돔도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 전유동이 좋다, 반유동이 좋다. 자, 정석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쫓기고 감성동의 경우입니다. 감성동의 경우는 시간이 쫓기고 빨리 해결을 보려고 할 때는 반유동이 빠릅니다. 반유동이 훨씬 빠르고 자 전유동은 어떨 때 하느냐?
미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뭐 그죠? 뭐 조류도 안 가고 뭐 이거 뭐 파악도 안 되고 뭐 답이 없다. 예, 그럴 때 이렇게 매듭 없이 한번 해보시는 거. 자, 전유동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말씀 안 드렸네요. 말 그대로 자 이거는 반유동 그죠? 매듭이 있죠. 자 매듭 있고 야, 구슬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부력지가 반유동을 많이 하죠. 그죠? 자 전유동 자 매듭이 없고 구슬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그냥 일자고 여기에 요 비 찌니까 비 쿠션 요 금속 여기에 비 부력을 내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 이렇게 조류를 타주는 고무에다가 뭐 도래는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뱅에돔은 완전히 떠서 물기 때문에 큰 관계 없는데 감성돔은 많이 가라앉아서 물거든요. 그러면 채비 꼬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도래는 조그만 진짜 소형 도래를 달아주시는 게 좋고 자 목줄이 한 60cm 목줄이 한 4m 뭐 이렇게 저는 좀 길게 쓰는데 한 4m 50까지 쓰거든요. 그 위에 한 뭐 조류가 약하면 약할수록 봉돌 위치가 올라갑니다. 자 바늘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늘에 가까워집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류가 약하면 약할수록 도래에 가깝게,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늘에 가깝게 봉돌 한 개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주 조류가 전혀 없다. 자, 그럼 봉돌 한 개도 안다고 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뭐 보이시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전유동은 말 그대로 전체 수심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전유동이거든요. 자, 전유동의 가장 장점은 요게 있는 녀석들을 잡아낼 수 있다. 예.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예. 또 하지만 이걸 탐색하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그래서 반유동으로 물론 반유동은 여기서 끝나죠. 바늘이 못 내려옵니다. 지가 매듭이 딱 대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래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밥만 잘 치면 조류가 이리 가면 여기에 있던 감성도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옵니다. 자, 밑밥에 반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전유동은 밑밥에 반응 안 하고 요 밑에 있는 놈도 잡을 수 있는 게 전유동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낫다고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개인의 테크닉에 따라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은 전유동을 아예 잘 모르고 덤비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차라리 뭐 전유동도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감성돔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거는 반유동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뱅에돔은 반유동이 유리할 때는 한 뭐 10으로 보면 한 20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반유동이 어떻게 유리할 때냐면 지금 같은 저수온기에 뱅에돔이 밑밥에 따라 부상을 잘 안 할 때,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매물도 이런 데 가면 그래도 뱅에돔은 한 8m 이상 줄 필요 없습니다. 예, 반유동 8m, 뭐 좀 깊게 물어봤자 10m입니다. 그렇게 반유동 하시면 더 이상 안 뜹니다. 안 뜨기 때문에 반유동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반유동 낚시를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할 때는 자, 크릴보다는 생미끼, 홍게찌랭이가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그런데 활성도가 높아서 지금 좀 있으면 5월달, 6월달, 6월달 정도 되면 뱅에돔이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밑밥 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는 건 평강환경.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평강환경 없으면 이거는 봉사입니다. 봉사. 예, 귀찮더라도 평강안경 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평강안경 끼고 안 끼고 물속이 보이는 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일반 선글라스가 아닌 평강은 물속에 고기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밑밥 치면 뱅에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잡어 속에 뱅에돔이 움직이는 히뜩히뜩 보이면 그거는 뱅에돔 뜬 거거든요. 자, 그럼 어쩝니까? 채비를 짧게, 목줄 짧게, 그죠? 뱅에돔이 안 보인다. 그럼 깊게. 당연하게, 그죠?
제로지 뭐 목줄지를 쓰든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고, 제가 뱅에돔 이야기를 덧대자면 뱅에돔이 얼마까지 불상할 수 있냐면 30cm까지 올라옵니다. 수면까지 바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제가 실험도 했었습니다. 자, 목줄을 제가 좀 길게 쓴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라 이야기인데, 제가 일본 남녀분들을 처음에 어렸을 때 가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갔는데, 남녀 건너가면 선배들 이야기로는 던지 문다고 대가 다 부서지고 줄 6호줄 다 날아간다 했었고 그걸 엄청 실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깊이 진짜 부푼 기대를 안고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명가이드 명포인트인가 아마 그 방송 촬영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자, 낮시 원래 밤 시간이 피크인데 낮에 뭐 할 겁니까, 그죠? 낮에 방송을 찍어야 그림도 이쁘게 나오거든요. 자, 낮에 낚시를 합니다. 원줄 4m 이상 주고 뭔가 큰 게 히트 하는데 미끼만 계속 따이더라고요. 아무리 챔질해도 찌는 쑥 내려가면 챔질도 안 되고, 또 쑥 내려가 챔질해도 안 되고, 어리면 미끼 없고, 와, 사람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국립 끝에 그때 당시에는 목줄치를 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저리게 일본 그 찌 회사의 필드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 목줄지라는 그걸 처음 갖고 있었습니다. 쓸 줄은 모르고 그냥 지급하길래 갖고 있었어요. 이거 좀 수상하다 싶어서 그냥 목줄지를 채웠습니다. 처음에 한 4m 길이 그 조소금이 조류를 타주는 고무 한 50cm 밑에 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목줄지가 살 움직입니다. 탁 칩니다. 또 안 됩니다. 야,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계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 40cm, 거의 한 30cm에 가까운 바늘 위치까지 목줄지를 내렸습니다. 그럼 요만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들어가면 때리면 바로 입질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뱅에돔들이 그렇게 부상 능력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자, 뱅에돔은 전유동이 유리하고 감성돔은 반전동이 유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 것 같고, 오늘 정말 아까운 시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또 아침에 또 강의가 있거든요. 더 많은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내일 아침에 뵙고, 자,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